안녕하세요. 모아자 코칭 영어 크리쌤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앞서서요, 모아자 코칭 영어라고 했는데요. 모국어를 탄탄히 하여 아웃풋이 빠르게 나타나는 자기주도 영어 학습법을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영어 말하기 잘하는 아이들의 학습법 해서 예전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어떻게 영어 말하기를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영어 말하기가 잘 안 된다면 그 문제 요인은 무엇인지, 그러면 어떻게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해야 되는지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또 보시고 우리 아이도 말하기 연습하고 싶어요 하시면서 실제로 하시고 또 블로그나 아니면 저에게 따로 공유해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영어 단어 몇 개를 외워서 발표를 하고 나중에는 영어 문장도 외워서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하고 싶은데 예전 영상만으로는 잘 감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라는 요청도 꽤 많으셔서 오늘은요, 책을 보면서 포닉스 책과 그 다음에 레츠고 말하기 책, 그 다음에 일반 리딩 책을 보면서 모든 교재에서 다 할 수 있는 학습법이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 오늘의 핵심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강성태님의 전교 1등 학습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학습법은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 흰 종이를 줘서 아이에게 오늘 배운 내용이 뭔지 써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제대로 아는 것은요, 쓸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고 까먹었거나 하는 내용들은 당연히 쓸 수가 없겠죠. 이 공부법이 좋은 이유는요, 일단은 아이들에게 써보게 함으로써 머릿속에 있는 것을 출력해내는 아웃풋을 할 수 있는 좋은 학습법이기도 하면서 아이들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해서 내가 이거를 모르구나 라는 메타인지, 그래서 그거에 집중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아이들이 모르는 것에 학습하면서 점점 모르는 것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아는 것들이 늘어가기 때문에 적은 시간 학습해도 모르는 것에 집중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실력이 빠른 시간에 향상될 수 있고 매우 효율적인 공부법이기 때문에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사회 모든 과목에서 다 똑같이 쓸 수 있는 학습법입니다. 저도 이 학습법을요, 수학에서도 쓰고 있어요. 저는 사실 수포자다 보니까 수학은 잘 몰라요. 하지만 이 방법으로 아이들이 수학을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요, 영어랑 같은 방법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서 영어뿐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아이들의 학습 효율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크게 내용이요, 책을 보면서 어떻게 아웃풋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점까지 잘 숙지하신다면 아이들의 말하기 능력, 아웃풋 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더 끌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아웃풋 하는 것은요,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문장을 말하게 시키지는 않죠. 아이들에게 아빠 해봐, 물 해봐 하면서 아이들에게 단어를 이렇게 아웃풋 할 것을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하면 우와 완전 잘했어 하고 칭찬해 주기도 하고요. 영어도 똑같이 단어부터 아웃풋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실력이 높아서 문장을 외워서 말할 수 있는 실력이며 문장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 아이가 지금 영어 시작 단계라든지 아이 레벨이 높지 않고 예전에 이렇게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라면 단어부터 차근차근 하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포닉스 책을 보면서 한번 다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닉스 교재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오늘 만약에 C와 D를 나간다면은 충분히 여러 번 따라하면서 포인팅 해가면서 따라하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도 있겠지만 잘 헷갈리거나 모르는 단어들은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너무 헷갈려. 너무 헷갈려. 헷갈려. 물론 아이들이 여기는 단어를 다 알 수도 있지만
잘 발음이 안 되고 헷갈리는 단어들에 표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잘 모르고 안 되는 이 단어들에 대해서 소리를 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파니스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dress, dress, dress 하면서 단어에 포인팅하면서 그 단어를 눈으로 익힐 수 있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학습을 다 끝내고 나서 오늘 학습의 양을 끝내고 나면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나 오늘 이거 4개 잘 안 됐으니까 한번 노트에 이 단어들을 적고 한번 적고 나서 외우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계속 포인팅 해가면서 아이가 그냥 눈과 소리만 익히는 경우도 있는데 양쪽 다 괜찮습니다. 고학년이라면 그래도 한번 정리해서 쓰는 것도 좋겠죠. 여러 번 쓰는 것은 권유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외운 다음에 아이가 오늘 이제 4개를 외웠다. 그러면 아이가 발표할 수 있으면 그냥 하는 거고요. 아이가 오늘 새롭게 배운 단어를 이야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이가 오늘 모르는 단어를 4개를 배웠는데 그 중에 아이가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4개를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힘들면 1개부터 시작해서 계속 개수를 늘려가면 되겠죠. 두 번째 같이 볼 교재는 렛츠고인데요. 렛츠고는 말하기 교재, 그 다음에 문장 패턴을 익히기 굉장히 좋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렛츠고 교재 같이 보면서 어떻게 아웃풋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렛츠고 교재의 경우에는요. 유닛이 8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나의 유닛마다 2일씩 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유닛 1 2일, 유닛 2 2일, 그 다음에 Let's Review 유닛 1 and 2 이거를요. 금요일날 해주시면 좋습니다. 총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해서 한 달 과정으로 해도 좋고요. 이것이 힘들다면 또 반으로 쪼개서 2달 과정으로 하셔도 좋고요. 교재를 보면서 어떻게 아웃풋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교재를 아이가 CD를 들으면서 따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에게 따라할 때 잘 안 되는 부분, 잘 모르겠는 부분은 이렇게 형광펜을 준비해서 체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총 4페이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아이가 잘 발음이 안 되거나 따라하기 힘들거나 처음 배웠던 단어들, 그러니까 즉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을 체크하도록 합니다. 나 이거 tired는 헷갈리는데 tired 이게 무슨 뜻이지? 아이가 CD를 들으면서 잘 따라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꼭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밑줄을 치는 거예요. 나 이 부분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으면 이 밑줄을 그어 놓는 이유는 이 부분을 더 여러 번 반복하기 위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되기 위해서 밑줄을 쳐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편하게 따라하면서 처음 보거나 잘 안 되는 거에 이렇게 밑줄을 긋고 그러면 이제 1단계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들,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걸러졌고요. 그런 다음에는 CD를 잠깐 멈춰 놓고서 안 됐던 부분들, 잘 모르겠는 부분들을 시간을 들여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아이가 잘 안 됐던 부분들을 이렇게 종이에 정리를 해서 그 부분들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노력을 해서 머릿속에 잠깐 암기를 한 다음에 덮고서 아이가 본인이 잘 안 됐던 부분들을 아웃풋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이게 되는 것 같은데 또 너무 쉬웠던 건데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막상 덮고서 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글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아웃풋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안 됐던 부분들은 다시 책 펴서 다시 여러 번 반복하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첫날은 이렇게 챈트 따라하거나 이렇게 좀 재밌는 게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두 번째 날에는요.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 그림 밑에 이 그림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스텝 2를 하면 되게 좋습니다. 여러 번 글을 따라한 다음에 이걸 외워서 얘기해도 좋고 아니면 자기만의 언어로 이 단어들을 참고해서 이 그림에 대해서 연습하는 거죠. 이 그림을 가지고 스텝 2를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요. 예전 여기 영상 위에 보이시죠? 그 영상 클릭하셔서 스텝 2 하는 방법들 그림 보고 설명하는 방법들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교재는요. 진짜 한국 교재예요. 근데 이런 교재로도 교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교재를 통해서도 아웃풋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중학생들 많이 사용하는 독해 교재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국 독해 교재의 장점은 뒤에 해설지라든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서 자기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을 스스로 파악하면서 자기 주도 학습도 할 수 있고, 지문이 짧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부담 없이 즐겁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지문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 지문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들을 먼저 밑줄을 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르는 단어들에 대해서 의미를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문단, 뒷문단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고요. 요 밑에 참조하는 거죠. 아, 그 단어의 뜻이 이거였구나 라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이에 따라서는 단어 유추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방법이 안 좋은 거예요. 반대로 단어를 보면서 단어를 모르는 걸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반대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보는 것도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뭐가 좋아요가 아니라요. 아이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지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문을 쭉 읽으면서 해석이 되는 문장이 있고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거나 어려운 문장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문장에 이제 보면서 처음에 만약 모르는 단어들을 막 체크를 합니다. 이거 처음 보는 단어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밑줄을 긋게 하는 거예요. 나 이 단어 처음 보는데 하면서 이제 밑줄을 그어 보는 거예요. 애들이 쭉 밑줄을 그어서 이제 모르는 단어를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해석을 쭉 해보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를 찾은 다음에 이 단어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보고 나서도 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나면 대부분 해석이 잘 되는데 그래도 좀 안 되거나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장에는 그냥 밑줄을 그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문장이 안 돼 라고 하면 이 문장을 공부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가 될 수가 있겠죠. 오늘 이제 목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오늘 아웃풋 학습을 할 거, 내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거는 accidentally랑 그 다음에 이 문장이야 라고 하고 이제 여러 번 이 단어와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고서 이 문장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만약에 아이가 외울 수 있으면 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쓰면서 막 외우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 번 말로 하면서 파악을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한국 교재를 이용할 때도 있었는데요. 뭐 브릭스 교재도 다 똑같아요. 문제만 영어로 됐다 뿐이지 이렇게 지문 자체는 똑같이 주어지는데요. 이 지문을 가지고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하게 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게 해도 좋고요. 아니면 머릿속에 아예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게 하는 스텝 2, 스텝 3 방법을 이 교재를 통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 영상에서 스텝 2, 3 하는 방법들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텝 1, 단어나 문장이 잘 외워지지 않는데 스텝 2, 스텝 3가 잘 되기는 힘들겠죠. 오늘은 가장 중요한 단어와 문장을 어떻게 아이들이 아웃풋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찍어 보았고요. 사실 그 다음 단계는 아이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해서 그림을 그려서 발표하는 것, 그 다음에는 책을 읽거나 테드 영상 등을 보고서 그 내용을 서머라이즈 해서 아이가 그냥 머릿속에서 구성해서 발표하는 연습을 하는 게 3단계인데요. 만약 2단계, 3단계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예전 프레젠테이션 영상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1단계가 너무 중요하고 1단계가 잘 된 친구들이 2단계, 3단계가 잘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단어나 문장도 말을 잘 못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프레젠테이션이 막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주의할 점은요. 아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 예를 들어서 I am a boy, I am a girl 같은 그런 쉬운 문장들을 여러 번 반복한다고 해서 실력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해 가능한 입력이라는 것은요. 아이의 수준보다 한 단계 살짝씩 올라가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버스라는 단어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실력이 나아지지 않잖아요. 오늘의 핵심은요. 아이가 새로 배우거나 아이에게 익숙지 않은 단어들, 문장들을 아이가 많이 연습해보고 그거를 머릿속에 넣어서 아웃풋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점은요. 주의점이에요. 아이가 첫 번째로는요.
아이에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영상을 올려주시는 분들 가운데서요, 아이가 너무 즐거워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영상 찍는 거 싫어할 수도 있고, 엄마가 야 다른 아이들은 다 아웃풋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소극적인 아이라면 방에서 스스로 아웃풋하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나 오늘 몇 점? 몇 점? 엄마한테만 얘기해줘 라고 해도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아이가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발표해줘 라고 말해야지, 안 한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강요하다 보면은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아이가 그럴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 주시고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들이 하다 보면은 막 틀리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띄게 틀리게 막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막 흥분해서 막 말하다 보니까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아웃풋을 하는 것을 끌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아이가 틀린 것을 말해주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야, 너 이거 틀렸어. 고쳐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변하냐면요, 제가 아웃풋도 똑같아요. 아이가 불안하면요, 말을 안 합니다. 내가 이거 잘못 말하면 또 엄마가 뭐라고 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그렇게까지 아이가 정확히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러면 아이가 틀렸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내가 봐도 얘 너무 심하게 틀렸다 하면요, 다시 CD를 들으면서 오늘 발표한 거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혹시 틀린 부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라고 반대로 아이 스스로 오류를 체크해 주게 하는 방법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저희 아이들 수학할 때도 활용하고 있고 다른 공부할 때도 똑같이 아이들에게 오늘 너가 새롭게 배운 것이 무엇인지 그 무엇을 나한테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얘네가 수학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안다고 끄덕끄덕 거리기는 하지만 저도 이 아이가 제대로 얘기했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제가 믿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아이가 저한테 설명할 때 그것을 자기 머릿속에서 어떻게 설명을 할지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고, 어쨌든 저에게 말하기 위해서 외우려는 노력을 했잖아요. 그 외우려는 노력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요, 반복입니다. 반복하는 과정에서도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이미 너무 친숙해져서 장기 기억 속으로 간 것들 제외하고 잘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든지 잘 모르는 것들, 확실하지 않은 것들을 여러 번 말하면서 반복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영어에서 말하기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리딩 책을 하더라도, 아니면 문법 책을 하더라도 아이가 그 지식을 확실히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아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오늘 새로 배운 내용에 대해서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익숙해지게 한 다음에 그것을 책을 덮고 아웃풋 해보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웃풋 안 되면 그냥 다시 보면 되잖아요. 아이에게 너 왜 아웃풋 안 되냐? 막 이러면 안 되시고요. 그래서 아웃풋이 또 잘 안 되는 거는 또 특별히 정리해서 적고 나서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웃풋 스터디 관련된 그 영상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10월이 됐는데요. 제가 10월은 좀 많이 바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영어 교재를 쓰고 있는 게 있어서 댓글이 늦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댓글 주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주셔서 저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적는데 한계를 느껴서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최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같은 걸로 전달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유튜브 상담 코너를 만들어 볼까? 아니면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그 질문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짚어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모든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